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업로드 이후에 지난 영상 업로드를 9월 2일 이때 했는데 이후에 약반등하고 이후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내리고만 있고 지금 조금 반등이 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전체 자산시장 전체 규모에서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마이너스 0.25%포인트가 인하를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자산 시장에도 어둡지만, 이 크립토 시장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옛말에 이제 뚜껑은 까봐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긴 이르고, 또 만약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더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죠. 그리고 위기는 또 항상 기회와 위험의 줄임말이라고 하죠. 이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얻어갈 걸 얻어가고 정진해 하셔가지고 멘탈 꽉 잡으시고 트레이더로서 좀 성장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켓 데이터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선 데이터는 이렇게 있었어요. 비트코인 기관 순유출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9일 연속 순유출이 일어났고 그 양도 조금 늘어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빠졌겠죠.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도 1.9에서 0.9%로 개미 매수세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김프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리고 아더스 도미넌스,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대한 지표인데 알트코인들도 도미넌스가 소폭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알트코인 오히려 조금 덜 하락했거나 아니면은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약간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6대 4까지 좁혀졌다가 7대 3에서 지금은 저희 74대 26으로 0.25%포인트가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상태다. 전망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많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아마 0.25%포인트를 인하하게 되면은 단기 실망 매물이 나올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긴 프레임에서는 변동이 없었어요. 긴 프레임에서는 뭐 기간 조정 끝 후 상승 시작. 요거는 조금 우리 4시간 봉 정도로 볼까요? 네, 4시간 봉 정도로 보면은 더 보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긴 프레임으로 보면 기간 조정 7 그리고 상승 시작 3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시세 분출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제가 늘 줄곧 주장했죠. 기간 조정이 아직까지도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도 유리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나왔을 때도 그래도 6대 4 정도로 기간 조정이 유리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뒤에서도 아마도 이제 늘어질 가능성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0.5%포인트를 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여기서 뭐 삼각 수렴 내지는 플랫 형태로 계속 기간을 늘려서 조정하는 형태가 큰 그림에서는 일단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9월 중순이 이제 기간적으로 1대1 구간이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게 올 수 있다. 얼마 안 남았죠. 1대1 구간이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그리고 여기가 이제 1대1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뭐 1대1 구간이다 해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메이저가 올리기 전에 야 이제 쉴 만큼 쉬었잖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장기 관점 변동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주요 내용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간봉으로 좀 보면서 시간봉으로 볼게요. 여기 세부 파동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임펄스 이후 엔딩 다이고널 진행 중으로 예상된다. 자, 임펄스 여기서부터 내려온 파동이 이제 임펄스이고 이후에 엔딩 다이고널 진행 중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여기서 영상을 제가 찍었었어요. 그래서 RSI 다이버전스 신뢰도가 아주 높진 않으나 엔딩 다이고널 치곤 입구가 조금 큰 편도 있다. 그래서 매매는 여기서 롱 포지션 만약에 잡았다면 TP는 이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뭐 엔딩이든 리딩이든 이게 리딩이어도 여기까지는 되돌릴 거고 이게 만약에 요 파동에 대한 엔딩이어도 여기까지는 되돌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통 구간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교롭게도 59K를 딱 찍어주고 또 내려갔죠.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더 내려간 다음의 내용이니까. 엔딩이건 리딩이건 결국엔 여기서 이제 웨지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다이아고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입구까지 이파동 웨이브의 저점까지 오는 거 이건 하락 파동이니까 이제 이파동의 고점이죠. 고점까지 오는 거는 좀 높은 확률로 올라간다. 요거는 좀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매매도 이렇게 제가 자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매매를 어떻게 했는데 매매는 이렇게 했어요. 59K에서 들고 있던 롱 물량을 여기서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여기 뚫리면 나는 손절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여기서 롱 진입하면 여기가 TP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 롱을 사실 들어갔었어요. 이전에. 여기서 들어갔던 게 여기서 원래 1차 익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 못 나가서 너무 아쉽다. 제가 그때 자느라고 또 볼 일이 있어서 좀 놓쳐서 아쉽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물량을 조금 줄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5K 부근 웨집했던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내려갈 때도 55K 부근이니까 여기 근처죠.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여기서도 웨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여기 웨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RSI가 다이버전스를 띄우면 여긴 괜찮은 롱자리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못 됐죠. 이유는 거래가 튀었죠. 그러면 다이아고날의 정확도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도 좀 예쁘게 안 떴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입을 아예 안 했고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이 숫자만 보고 50 몇 K다 그 숫자만 보고 진입하고 이런 거는 절대 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자료를 위해서 제가 일단 남겨는 두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매매 전에 미리 분석해 놓고 매매 계획을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이후에 라이브로도 주 2회씩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영상에 전부 다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오해를 하시거나 의심을 하실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작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어떻게 예상하냐. 지금까지는 그랬고 매매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의 예상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이래요. 기본적인 사항은 시간봉으로 그냥 계속 볼까요? 요거 15분 봉으로 봐야겠다. 1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15분으로 조금 당겨서 이렇게 볼게요.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세부 파동 해석과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맞춰볼게요. 현재는 일단 웨지를 그리는 중으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확률이 엄청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게 일단 기본 메인 시나리오입니다. 뭐냐면 여기 저점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렇게 웨지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보면 일사파동이 겹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RSI가 다이버전스가 여기가 이렇게 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주 숏포지션 짧게 들어가 있고 많은 물량을 들어가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그냥 바로 손절하면 되게끔 아주 작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TP는 당연히 이웨이브 저점 여기가 1, 2, 3, 4, 5로 올라간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를 TP로 잡고 들어가는 게 좀 안전한 매매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뚫린다 싶으면 바로 손절할 거예요. 아마 손절이 머지않아 좀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가능성도 일단 열어는 넣어야 돼요. 한 차례 정도는 더 늘어질 가능성이 더 큰 웨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가 웨지가 아니라 요게 요렇게 1, 2, 3, 4, 5로 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4, 5로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손절을 뭐 아주 타이트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적당한 갭을 두고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TP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쯤 만약에 내가 이제 숏을 잡았다고 치면 벌써 한 3대1 정도, 2.5대1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엄청 나쁘지 않아서 그 정도는 조금 열어둬도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막 손절을 올려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손익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웨지 패턴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웨지 이후에 입구까지 되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 웨지가 이제 리딩 혹은 이제 다이아고날로 끝나고 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방향으로 요걸 추세를 뚫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손절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넋놓고 지켜보다가는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손절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절이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손절을 더 많이 하고 손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웨지가 이제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아닐 경우는 뭐냐면 이게 그냥 이제 ABC로 그냥 올라가는 거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ABC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지켜봤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BC 이럴 경우에는 이제 ABC 이후에 조정이 올 거다. 이 이후에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만약에 지금 담았다고 치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너무 일찍 담은 거죠. 숏 포지션을. 그리고 지금 현 장세에서는 숏이 그렇게 유리한 장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을 뚫기 전까지는 오히려 손익비적으로 롱이 월등히 유리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숏을 이렇게 일찍 잡아서 뭐 내려갈 걸 예상해서 이렇게 숏을 계속 잡아가지고 모아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올라가면 적당하게 손절치고 위에서 더 좋은 자리에서 숏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ABC가 완성이 되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식의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리고 C파동은 최대 56.5K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냐면 A, B, C파동이 올라갈 경우에 이게 1대 1.382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거 1.618을 넘어가 버리면 그럼 이게 이제 또 임펄스 파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1대 1.382가 ABC가 갈 수 있는 최대 범위 정도 수준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상 시나리오를 받고 오케이 분석은 알겠어. 자, 그럼 매매 계획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그래서 단기 구간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속 15분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항 구간은 여러 가지 근거가 좀 겹치는데 요 구간에 매물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좌측에 내려오면서 만들었던 매물대를 보면은 여기 매물이 좀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기간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도 매물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이제 올라가다가도 여기에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혹은 반대로 말하면 여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매물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또 뚫고 만약에 올라가면 이렇게 딛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지와 저항은 항상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이런 근거도 있고 또 내려오는 이 C파동 요게 우리가 지난번에 임펄스 파동이고 B파동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로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 요거 이제 두 번째 파동이 여기부터 올라간 ABC가 두 번째 파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 A, B 이제 C파동이 내려온 거잖아요. 요런 형태로 C파동이 내려온 건데 그 요 전체 C파동에도 0.5 구간이 또 겹칩니다. 0.5 구간이 겹치고 요거를 노말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긴 할 텐데 아무튼 요 구간에 요 하락한 파동에 0.5 구간이자 동시에 매물대가 내려오면서 좀 많이 쌓여 있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요거를 ABC로 해석했을 때 이제 AB는 CD 패턴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요게 1대 1.38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또 손절도 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 여기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 숏 포지션 유리한 자리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만약에 숏을 잡게 되면 여기 구간에서 잡게 되면 여기 뚫리면 나는 손절하면 돼 라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익절은 ABC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최소 382 구간까지는 1차 TP로 볼 수 있겠죠. 최소 내가 이제 욕심을 좀 덜 부린다고 해도 욕심을 조금 부리면 요 이상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올라가면서 만들어낸 이제 매물대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아무리 뭐 TP를 짧게 잡더라도 요거보다는 길어요. 그래서 손익비가 조금 유리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자리에서 숏을 잡게 되면은.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숏을 오래 가져갈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윗구간으로는 이제 59K가 있는데 여기는 대놓고 매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요렇게 해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한 번은 쉬었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물론 이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이제 피보나치 비율도 따져보고, 그리고 내려가는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비율, 그리고 하모닉 패턴도 연계해서 이 근처 가면은 우리가 계산은 해볼 거긴 한데, 지금 당장에도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게 되면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지지 구간 살펴볼게요. 지지 구간은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내려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보이겠네요. 일단 53.7K,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이아고날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게 리딩이라면, 정확히 겹쳐졌는지 모르겠지만 리딩이라면 입구까지 되돌리죠. 이게 약간 정석이죠. 정석대로.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C파동이 올라가는 거죠. 혹은 3파동이나 이렇게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올라간 전체 파동에 요거 좀 늘려서 볼게요. 그거 좀 늘려서 보면은 이 올라간, 여기서부터 상승한, 요거는 물론 길이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현재까지 이렇다는 거지 길이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되면. 어찌됐건 이제 618 구간이랑 또 겹쳐지죠. 올라간 파동에 618 되돌림, 이렇게 또 겹쳐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은 만약에 자리를 준다면 조금 더 이게 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늘어진다. 만약에 거래만 안 터지는 선에서. 근데 거래가 요거 이상으로 터지면 이제 바로 튀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여기 바로 튀어야 됩니다. 이 거래가 안 터지는 게 핵심이에요.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감소 추세 안에서 고점을 적당히 올리다가 내려간다면, 그러면 여기도 괜찮은 롱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진짜 손익비가 좋죠. 왜냐면 요거는 요만큼은 손절폭이에요. 근데 나름 엄청 짧진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을 때 고민을 좀 해야겠죠. 어느 정도 스케일로 잡을지를. 단 요게 A파동, B파동이 떨어졌으면 C파동은 1대 0.618 혹은 1대 1, 1대 1.618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TP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만들어낸 매물대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손익비적으로 괜찮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 뚫리면 바로 손절할 거야 하면 그만이니까요. 아니면 이 일전에 잡았다가 여기를 뚫리면 손절할 거야 하는 매매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성향에 맞게, 취사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트레이딩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8K는 일찌감치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샤크 패턴이랑 886 되돌림. 30분 봉, 요 상태로 그냥 볼게요. 앞에까지 안 보이려나? 잠시만요. 시간봉으로 한번 늘려서 볼게요. 시간봉으로 봐야지겠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올라갔던 요거를 이제 XABC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뒷파동이 이렇게 내려오면 요게 샤크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올라간 파동에 886 되돌림, 그리고 아마 여기서도 뭐 1대 1.618 정도 비율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긴 샤크 패턴 자리가 될 수 있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준다면 롱트라이를 해볼 만한 자리다. 이건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여기도 손절이 또 짧아요. 하모닉 패턴의 장점이죠. 대신에 익절은 여기에 382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TP와 스탑로스가 뭐 2대1 이상, 3대1 가까이 되는 이런 매매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주의사항 말씀 안 드렸네요. 주의사항은 세부파동 다이버전스 반드시 확인하고요.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닐 경우, 내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만약에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바로 빠르게 칼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셨다가 청산당하실 수가 있어요. 손절 규모는 실력에 따라 다르지만 5에서 10% 정도 내 운영 시드에, 내 본 시드의 10%를 선물 시드에 두었고, 예를 들어서 선물 시드 중에 10% 정도를 운영 시드로 두는 게 조금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를 선물 시드로 쓰는 거고, 그 중에 100만 원 정도만 내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5에서 10%면 내가 한 번 손절을 할 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손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이 되면은 타격이 정말 커져요. 대신 벌어도 보통 우리가 2대1, 3대1 정도의 손익비의 매매를 하게 되면은 5만원 손절이면 3배면은 15만원 수익인 매매를 하는 거죠. 10만원 손절이면 30만원 수익인 매매를 하는 거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운영 시드에 퍼센트를 맞춰서 손절가를 좀 정해 두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약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요약해보면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롱이 유리하다. 그리고 숏 포지션은 항상 초단기로만 잡을 거고 사이즈 작게 잡을 것이다. 롱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나 전망은 0.25%포인트가 우세하는데 그 비율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단기 실망 매물의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 파동 해석 15분봉 해석해 보면서 현재는 이제 웨지를 그리고 있는 중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그리고 되돌림 후에 추가 상승하는 게 일단 메인 시나리오다. 이게 메인 시나리오인데 웨지가 아닐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뚫고 올려버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떨어지는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리는 이런 가격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거기에 따른 매매 계획 세팅으로는 이제 분석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매매 계획 세팅으로는 53.7K, 50.8K의 지지 구간, 그리고 56.5, 59K의 이제 저항 구간, 이렇게 네 군데를 제가 설정을 해두고 이대로 매매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숏 포지션 잡은 거는 곧 아마 여기 조금 더 올라가서 거래가 조금 더 터지면 저는 바로 손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스위칭을 할 겁니다. 53.7K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할 예정이에요. 큰 변동이 없는 이상. 그게 아니면 요건 바로 손절할 거고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숏 포지션은 조금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여기 56.5K에서 숏 포지션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기다렸다가 애매한 자리는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이득이거든요, 나한테.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혹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서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숏 포지션 잡을지 말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요 롱 포지션은 여기서 익절을 1차로 당연히 하겠지만 여기서 숏을 얼마나 어떻게 잡을지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깜짝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두고 있어요. 코인스터디 제휴거래소 링크트리도 달아두고 있고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수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MEXC부터 바이빗, 바이낸스, OKX, 게이트하이어 여러 가지 있는데 신규 가입 증정금도 당연히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 다 드리고요. 수수료 할인도 거래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혜택으로 다 드립니다. 다른 그 거래소에서 이제 레퍼럴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요율이 있는데 그 중에 최대로 해가지고 다 세팅을 해놨어요. 모든 거래소. 그래서 다른 데 쓰시느니 차라리 코인스터디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매매는 이제 전 재산을 넣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 시대에. 가급적이면 매매는 수수료 싼 데서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비싼 데보다는 싼 데서 하는 게 내 실력을 알기에도 좋고 그리고 실력이 또 만약에 좀 안 돼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부하려면은 사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을 벌기에도 수수료 싸면은 한 번이라도 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남들 10번 할 때 나는 11번 할 수 있고 남들 30번 할 때 나는 35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매매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오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멤버십 관련해서 현재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불장 준비에 도움이 될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보너스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도 있고 매집 중인 코인을 제가 공유 드리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거나 여러 가지 스터디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실 사항이 진짜 많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꿀단지를 정말 많이 풀거든요. 매매한 때 노하우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흡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제가 텔레그램이나 단톡방 같은 걸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라이브 방송 원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방송 시간은 커뮤글로 공지를 드리고 진행하니까 가급적이면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알트코인 분석 요청하시면은 분석 요청도 도와드리고 있고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분석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여기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자면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분석하는 사람이고 이걸 토대로 그냥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매매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유를 드려요. 어느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리고 저는 이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대로 따라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매매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본인 기준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남이 좋다고 해서 그게 코인 스터디든 아니든 누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보다 그 논리와 근거를 따져보고 여러분들 거의 실력으로 흡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장드립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화요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때 뵐게요. 앞으로도 네 말씀드렸네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